안녕하십니까, 황상무입니다. 새해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 엿새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여야가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면서 급기야 야당은 상임위 보이콧까지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새누리당이 신성 불가침으로 여기고 있는 3대 성역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기국회가 파행으로 혹시 치닫게 된다면 우리는 중대 결심을 할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들 생각할 때 보이콧가 정당하다고 봅니까? 절차에 따라서 16기 상임위 별로 뭐 누리과정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뭐 삭감을 하든 아니면 증액을 하든 그럼 예결위에서 판단하는 거 아닌가? 그죠? 왜 그러지? 협의가 잘 되면 뭐 하루 중단돼서 안 되면 또 어렵지. 뭐 어차피 뭐 날치기 준비하고 있으니까. 누리과정 봤잖아요. 이렇게 번복을 하고 이렇게 장난하면 안 되지. 그 야당을 그냥 농락하는 거야. 우리가 다 합의하고 분명히 전부 다 합의문까지 발표하고 인신공격만 하시는 거. 보이콧하니까 회의를 못하게 되는 거지. 정의와 국회의장은 오늘 오후 내년 예산안과 함께 처리할 14개 예산 부수 법안을 지정해 발표했는데요. 국민이 낸 세금이 어떻게 쓰일지 누구보다 알 권리는 국민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국회에서 돌아가는 상황, 눈을 크게 뜨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을 읽는다. 황상무의 시사진단 시작합니다. 현대의 의교는 국익의 극대화를 위한 그야말로 총성 없는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때 의교 당국의 노력 못지않게 한인 사회의 영향력도 현지에서는 대단히 중요한데요. 미국의 위안부 결의안이 바로 그런 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중요한 역할을 미국 안에서 벌여온 한미공공정책위원회 회장님을 오늘 화제 인물로 모셨습니다. 그 주인공 이철우 공주대 행정학과 교수신데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미국에 있는 이제 한인 공공정책위원회 KPEC 회장님이신데 지금 한국에 들어와 계세요. 예, 이번에 그 공주대학교에서 초빙을 받아가지고 행정학과 그 개관 교수로 들어왔는데 현재 실제로는 지금 그 제가 미국에 있다 보니까 국제학부에서 지금 이제 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강의하시고 미국 시민권자시고. 예, 전 미국 시민권자. 미국 이민 가신지는 얼마나? 올해 27년 됐습니다. 원래 이민으로 갔던 건 아니고 유학생으로 갔다가 공부 마치고 미국에 남게 됐습니다. 이제 27년 만에 이제 한국에 돌아오셔서 또 이제 우리 어린 학생들한테 이제 교육도 좀 하시고. 그간에 이제 제가 경험하고 배웠던 것들을 이제 국제학부라고 하는 데가 이제 또 대한민국이 많이 국제화됐고 훨씬 이제 선진국으로 많이 도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후진들에게 이제 앞으로 너희가 더 큰 꿈을 품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큰 일을 해달라는 뜻으로 이제 와서 좀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한미 공공정책위원회 그 영어로 이제 약자로 KPEC이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어떤 조직인지 좀 궁금합니다. 이제 한국에서는 참 그게 어색하고 뭐 한인에 그럼 쉽게 아시는데 근데 이제 미국 정치권에서는 저희가 그 Korean American Public Affairs Committee인데 Public Affairs라는 게 뭔가 하면 이제 한인 사회를 대표해서 미국의 행정부, 정부기관, 정치권, 그리고 사법부의 이제 한인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걸 이제 Public Affairs Committee라고 그래서 합니다. 공공정책. 네, 그래서 공공정책위원회. Korean American Public Affairs Committee. 한미 공공정책위원회. 맞습니다. 그 한인 그 KPEC이 이제 미국 내에서 어떤 정도 역할을 해오시고 또 한인 사회들이 미국 내에서 어느 정도 그 미국 정치나 또는 뭐 정책에 직접적인 역할을 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아직은 뭐 이제 그 한국에서는 이제 유대인들 하는 거 그런 걸 많이 기대하시지만 우리 이민사도 짧고 근데 제일 또 어려운 것이 그 언어 문제가 누구든지 뭐 이렇게 성공하신 분들이 정치권에 쉽게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언어가 되질 않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은 어떤 장벽이 있어 왔는데 이제
저희 나름대로 충분히 그 성공하셨고 네. 또 어느 쪽에 큰 문제가 없는 그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저희가 공공정책위원회를 만들었고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뿌리를 내리다 보니까 뭐 지금 한국에서 보시는 만큼 큰 일은 아니더라도 그 필요할 때 요긴하게 또 한국을 위해서 크게 좀 도움을 드리도록 노력하고 있고 또 조그만 그 흔적들도 좀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K-팩을 설립하시게 된 동기가 네. 우리 한인들을 좀 현재 미국에 계시는 한인 교포들을 좀 돕고 네. 또 미국에서 만드는 정책이 한국에 좀 우호적인 정책을 만들도록 네, 영향력을 좀 맞습니다. 하시겠다. 예. 이제 처음에 저희가 그런 걸 계획했기보다는 예. 이제 미국에 들어와 보니까 이제 언어 때문에 네. 이분 저희가 파키스탄이나 방글라데시보다도 대접을 못 받더라고요. 미국 내에서. 왜? 네. 그분들은 언어는 잘 되거든. 영어가 공용어니까. 그렇죠. 예. 저희는 뭘 뜻이 있어도 주류사에 잘 전달하지도 못하고 뭐 이랬었는데 저는 이제 미국 갈 때 제가 그 한국의 그 로타리 재단에서 장학금을 받아서 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로타리를 통해서 이제 한국 분들이 미국 가서 성공하면 꼭 로타리안이 되라 그래서 네. 저도 이제 로타리안이 됐고 거기서 이제 로타리 뭐 회원도 했고 뭐 네. 재무 총무 그러다 이제 회장을 하면서 미국 그 로타리 이끌다 보니까 언어에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 이제 그런 분들이 모여져서 네. 이제 잘 연결이 됐는데 이제 그때 그 캠페인 그 미국 주지사 선거가 있었는데 예. 주지사 선거에 이제 한인들이 역사상 처음으로 아주 대대적으로 한번 인발로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 그 미국 그 뉴욕주 하게 되면은 미국이 지금 이제 유럽 연합 마냥 슈퍼스테이트 아닙니까? 한 나라가 아니라 50개가 그렇죠. 모여진 50개 거니까. 주가 모여있는. 예. 그래서 뭐 뉴욕주 하게 되면은 인구는 대한민국보다 작지만 GDP는 대한민국하고 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뉴욕시부터 뭐 나이아가라 폴, 그 버펄로까지 왔다 하면서 뭐 엄청나게 캠페인을 벌려봤거든요. 예. 거기서 이제 많은 정치인들을 알았고 또 그분들이 이렇게 진정으로 도와주는 걸 보더니 네. 이제 정치적인 그 어떤 그 역할, 어떤 토대를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때 뭐 상당히 많은 이제 그 한인 사회 리더들이 참여를 했고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야, 그럼 우리가 이렇게 오랜만에 동원화가 됐는데 네. 뭔가 그래도 한인 사회와 또 한국과 미국을 위해서 뭐 좀 해보자. 그래서 이제 만든 단체가. 예. 그래서 이제 한인공공정책위원회, 예, 한미공공정책위원회 예. 개폐가 만드셨고, 네네. 주지사 선거 이후에 이제 미국에서 공직도 좀 역임하셨다고. 예, 그때 이제 제가 공로를 인정받아서 예. 이제 이제 네소 카운티라 그러면은 뉴욕시의 바로 동쪽에 있는 그 롱아일랜드라고 알려진 곳인데 네. 거기가 인구 한 150만 되니까 한국으로 말하면 거의 도급 정도 됩니다. 큰 아주 카운티죠. 예, 하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정보기술국의 부국장을 맡았습니다. 예. 그 아시아노는 제일 최고위직을 맡았던 거죠. 예. 예, 그러셨고. 자, 이제 그래 K-팩을 설립하시고 나서 네. 가장 먼저 하신 일들, 우리 좀 고국에 계신 동포들이 좀 기억할 만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예. 사실은 이제 제가 그 한국의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애국심도 남보다 크고 예. 또 한국을 위해서 뭔가 좀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근데 그때 이제 보도를 보니까 대한민국이 그 테러와의 전쟁에 네. 5,500명의 군을 파견했고 그거는 이제 미국이 이제 주도했던 미국이 주도했던 테러와의 전쟁이죠. 전쟁에. 예. 예. 미군이 제일 많이 참전했고 두 번째가 영국, 세 번째가 대한민국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라크 재건 사업에 2억 5천만 불을 폐지했고요. 그렇죠. 내겠다고. 예. 예, 그럼 우리나라로 엄청난 했었죠. 예. 엄청난 그 소위 공헌인데 예. 이 정계에서는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국제 사회 평화와 질서 유지에 우리가 한국이 엄청 기여를 했는데 예. 미국 내에는 그게 별로 안 알려져 있다. 별로가 아니라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더욱 화가 났던 거는 이제 네. 딕 체니 부통령이 예. 한 1,000명 파견한 일본은 감사사절로 가고 그다음에 2,000명 파견한 호주는 감사사절로 갔는데 네. 그 당시 한국하고 미국하고 사이가 좀 안 좋아가지고 그때 이제 우리 노무현 대통령 때 네. 한국으로 안 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야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예. 이제 그 피러킹 의원을 찾아가서 예. 이건 너무하지 않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대한민국이 미국과의 테러와의 전쟁에 공헌을 했으면 네. 당연히 미국 국민이 감사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시작한 게 이제 그런 어떤 미국 그 회의 그 확실한 의지를 좀 보여달라. 그랬더니 이제 그렇다면 이제 대한민국이 그 미국을 위해서 이렇게 애써준 공헌에 대해서 예. 미국 의회가 진심으로 감사한다라고 하는 그 이제 그 테러와의 전쟁 지원 감사. 그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또 자연스럽게 네. 그 제 아는 분이 그 외교 쪽을 잘 알고 국방 쪽을 네. 아는 분이 있어서 그럼 기왕이면 이제 저희 보고 어떻게 그 결의안을 했으면 좋겠냐고 예. 물어보기에 너희 마음대로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이면 첫째 감사하고 네. 두 번째 이런 그 한국과 미국이 네. 6.25 전쟁 이후에 또 강력한 그런 동맹국이라고 네. 하는 거를 이제 밝혀내자. 네. 네.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아주 구구절절히 다 실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에서는 한국이 월남전에 가서 엄청난 공헌을 한 걸 잘 몰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월남전에서도 피를 흘리고 같이 싸웠고 데저스톰에도 가서 싸웠고 네. 그다음에 테러의 전쟁에도 이렇게 공헌했다라고 하고 대한민국은 미국의 최고의 우방이다, 동맹국이다라고 하는 걸 이제 명백하게 밝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미 동맹을 맺어서 6.25 때 도움을 받은 것만 우리가 보통 미국 사람들이 기억을 하는데 네. 그게 아니라 우리가 6.25 전쟁 때도 그랬고 걸프 전쟁 때도 그랬고 이라크와의 테러와의 전쟁 때도 한국이 오히려 미국을 도와서 네. 국제사회의 평화와 질서에 엄청 기여를 했다. 네. 그걸 미국에 니네가 인정을 하는 결의안 하나 채택을 하나. 그렇죠.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그걸 미국에서는 자꾸 알리지 않으면은 네. 온 세계를 상대로 하니까 예.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충분히 그거를 요구를 해야 되고 또 한국이 공헌했으면 그 공헌한 만큼 미국으로부터 네. 뭔가 인정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 의회가 결의안을 채택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2007년이죠. 그 예. 3월에 발의를 해가지고 예. 그다음에 2006년 6월 14일 날 이제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게 이제 한미 동맹 결의안이죠. 결의안.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한국에 감사하다. 예. 그다음에 한국이 국제사회 평화와 질서 유지에 큰 공헌을 했다. 예. 그런 내용을 상하원 합동 결의안을 끌어내셨다. 예, 하원이죠. 하원. 예, 하원. 그리고 이제 거기서 예. 중요한 거는 한국이 미국의 가장 강한 동맹국이다라고 하는 거를 예, 저희도 몰랐는데 미 연방의회가 한국을 동맹국이라고 표현한 최초의 공식 문서라 그러더라고요. 그게요? 예, 그 전까지는 그런 내용이 없었다. 그런 결의안을 그러니까 미국도 전혀 관심이 없었고 그렇죠. 예. 우리 외교 당국도 별 관심이 없었는데 사실은 이제 제가 나중에 그 한국의 보도를 보니까 2003년에 그 한미 통상조약 100주년 기념으로 그걸 만들라 그러는데 실패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걸 저희가 2007년에 미국 내에 예. 우리 한인 교민들, 그러니까 네. 미국 시민권을 가진 한인 교민들이 결국 이걸 끌어내신 거군요. 그렇죠. 예. 예. 자, 뭐 이런 걸 통해서 그러면 한국에 어떤 정치적 실익이 좀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이제 미국에서 어떤 행위를 할 때 항상 보면은 네. 그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를 꼭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1년에 그 한국 관련 뭐 결의안 법안이 한 건, 두 건 올라오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예. 근데 이게 통과되고 나니까 이제 그 다음에 한국을 지원할 때 미국 의원들이 이제 소위 정당성이 생기는 네. 거죠. 예를 들면은 비자 면제 협정을 하자. 네. 한국은 미국의 최고의 동맹국인데 당연히 줘야 될 거 아니냐. 네. 그다음에 2008년에 또 통과시킨 한미 상호 방위 협력 강화 법안. 네. 전에는 한국이 그 미국이 무기를 팔 때 네이토 플러스 3라고 네. 네이토 국가와 일본, 뉴질랜드, 호주만 1등급의 그 무기를 줬고 그렇죠. 한국은 그 아래 등급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근거가 있으니까 이와 같은 미국의 동맹국에 대해서 같은 지위를 주자. 그래서 이제 통과시킨 게 HR 5443. 네. 그래서 이제 한미 상호 방위 협력 강화 법안이 네. 네이토 플러스 4 한국도 거기다 이제 해주자. 예, 그런 내용이 되고 네. 이제 그 후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한국에 대해서 유리한 것을 이제 지원할 때는 이제 그 부분을 항상 끌어내서 하게 되더라고요. 그 이후에 그럼 뭐 FTA 협상이라든가. FTA도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니까. 예, 그러니까 당연히 한미 FTA를 지원하자. 이런 거를 의원들이 얘기할 때도 좋고 저희가 라비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그 그라운드가 됩니다. 한미 동맹 결의안이 그 토대가 돼서 그 이후에 한미 관계의 어떤 중요한 변곡점마다 그것이 다 한국한테 유리한 정책을 쏟아낼 수 있게. 그렇게 되군요. 굉장히 중요하네요. 최근에 그 K-PAC 저희들이 이제 보도를 좀 보면 일본군 그 이제 위안부 결의안 이후에 위안부 기린비 건립 이 사업도 뭐 많이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예, 사실 이제 그 내용은 이제 2010년에 이제 한인 사회가 그 뉴저지 작은 한인이 많이 사는 그 시티에 그 도시에다가 위안부 기린비를 세웠는데 이제 그걸 이제 일본 분들이 도저히 못 견뎌 하시는 거죠. 일본의 방해 공작도 좀 집요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대단히 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본 그러니까 뉴욕에 있는 일본 총영사가 그 시장을 찾아가서 당신들 원하는 거를 우리가 충분히 도와주겠다. 예를 들면 뭐 도서관에다 엄청난 도서도 기증하고 또 거기 뭐 환경미화 작업도 해주고 뭐 저희가 뒤로 듣기로는 거의 예산의 엄청난 부분을 대주겠다고. 일본에 하여튼 돈이 많은 나라니까. 많은 나라니까. 단 조건이 그거 좀 치워달라. 그리고 이제 아베 신조 이런 분들까지 그분은 안 오신 것 같은데 일본 자민당 의원들이 상당히 많은 수가 오셔서 항의도 하고 없애달라. 꾸준히 해가다 보니까 이게 너무 세지고 그 도시에서도 그렇게 많은 재정 지원이 오고 그러면은
굳이 뭐 그러고 싶지 않고 또 반대하는 그룹도 있거든요. 그럼 일본의 그런 집요한 공작을 어떻게 이겨내시는 그래서 그 다음에 생각한 것이, 예. 그렇다면 일본이 이제 그 첫 번째 기린비에 이렇게 관심을 둘 때, 예. 두 번째를 만들어버리면 그 다음에는 힘 빠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오케이, 그럼 하자.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재미 한인사에서는 네. 이거는 한일 문제도 아니고 재미 한인사회를 완전히 욕보이는 걸로 느낀 거죠. 그리고 네. 모두가 다 이제 그런 일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이제 다행히 그 당시에 이제 카운티장이 아주 친한 친구예요. 그러니까 네. 이거 회장님하고. 예, 예. 하자. 그랬더니 오케이, 네가 무조건 밀어주겠다. 아. 그래서 짧은 시간에 진짜 좋은 자리입니다. 거기가 그 현충원이라고 아이젠하워 파크. 그러니까 일본 그 위키피디아에 보면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제 이름이 가장 반이라는 미국인으로 써 있고 또 그 아이젠하워 파크이 거기에 아주 상세히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 그걸 건설하게 됐습니다. 예. 이제 그런 활동하시던 거 저희들이 사진을 좀 준비한 것 같은데 사진 예. 잠깐 좀 보시면서 예. 말씀 좀 나눠보죠. 알겠습니다. 예. 자,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하고 찍으신 사진이에요. 예. 저희 한인사회가 힐러리 장관을 많이 좋아합니다. 그리고 네. 저도 사실 오바마 대통령하고 힐러리 그 국무장관하고 경선할 때 저희는 힐러리 엄청 밀었어요. 그럼 저희 뉴욕이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저희 그 카운티장님이 만약에 힐러리께서 대통령 되시면 혹시 국무장관도 될지 모른다 그래서 열심히 했었거든요. 이제 그러다가 많은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다음에도 또 기회가 또 있겠네요. 예. 이건 이제 빌 클린턴 대통령. 예. 부부하고 다 친하시고. 예. 마찬가지로 네. 그렇습니다. 이 사진은 누굽니까? 이분이 바로 그 한미동맹 결의안을 해주신 네. 지금 미국 공화당의 굉장히 핵심 중진이시고 네. 뭐 어떤 때 대통령 후보까지 거론되시는 분입니다. 피터 킹 의원. 네, 피터 킹 의원. 그러시군요. 예. 또, 네. 이분은 지금 이제 한국에는 똑같은 조직은 없는데 미국 여당이죠. 민주당 재정위원장격입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오바마 대통령이 아주 그 핵심 그러니까 오른팔 역할을 하시고 예. 그저 목도리는 이제 그때 처음 박근혜 대통령 당선되셨을 때 그 박근혜 대통령 당선 기념으로 저희가 이제 당선 기념 목도리를 지금 저 미국 의원이 지금 두르고 있는 거고요. 저분은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스티브 이스라엘이라고. 스티브 이스라엘 의원이요. 요번 왜 1월 달에 네. 그 위안부 이행 법안 그래서 2014년 그 예산에 위안부 이행을 하라 국무장관 보고 그걸 하는 법안을 위반하셔서 통과시 그렇습니다. 그분입니다. 예. 또 저희 지역구 의원이시고. 지역구 의원이시고. 예. 잘하시는군요. 이거는 뭡니까? 저희가 이제 꿈이 아름다운 이렇게 써 있네요. 예, 아름다운. 저희 꿈이 미국의 한국을 신자. 네. 그래서 이제 운 좋게 그 한 거리를 그 한국 이름을 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 내 거리 이름이군요. 예, 그래서 뉴욕주에 유일하게 한국 이름으로 된 거리입니다. 아름다운 거리. 참 아름답습니다. 네, 아름다운이라는 뜻이 얼마나 좋습니다. 그러게요. 예. 자, 그런데 이제 이 미국 내에서 우리의 이제 국익. 그걸 사실 우리가 직접 가서 우리 외교 당국에 가서 뭐 얘기하다 보면 옛날처럼 박동선 사건처럼 뭐 코리안 스캔들 게이트 뭐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미국 시민들이 이제 이렇게 하시니까 미국에서도 뭐 그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이제 과정이 될 것 같아서 아주 참 고마운 일이기도 하고 또 우리 이제 한국 이제 교민들이 나와서 이렇게 해주시는 게 참 감사한 일인데 때로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 2006년인가요? 그 버지니아 택에서 조승희 총기 난사 사건 같은 거 있었을 때 한인 교민들이 미국 내에서 참 굉장히 그 뭔가 좀 불안해하고 그랬을 텐데 어떻게 그럴 때 좀 대처를 하셨는지 또 한인 사회의 주류 지도층 인사로서 저희가 이제 그때 잘 아시면 92년에 그 4.29 그러니까는 LA 폭동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한인 비즈니스가 많이 피해를 본 가장 중요한 이유는 경찰과 연계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백인 지역만 보호하고 그 한인 비즈니스 지역을 보호를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피해가 컸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교훈 삼아서 뉴욕시 그다음에 롱아일랜드 지역의 내소, 서포 카운티의 경찰국장들 전부 잘 압니다. 그래서 거기 찾아가서 지금 이제 제일 염려되는 게 한인 비즈니스에 대한 공격. 두 번째는 이제 한국 학생들이 그 학교에서 다른 학생들한테 왕따 당하는 거. 그 두 가지를 얘기를 했더니 경찰국장들이 한인 비즈니스를 전부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전 패트롤카로 돌아주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완전히 그냥 제일 먼저 가서 해결해 주기를 했고. 미국 경찰들이 오히려. 미국 경찰들이 오히려 도와주도록 저희가 힘을 썼고.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의 경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제 그 경찰들이
그 학교하고 다 연계가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든 한인 학생은 절대 차별하지 말고 피해 안 보게 경찰들이 전부 다 선무 공작을 해줘가지고 네. 저희는 굉장히 편하게 지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경찰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뒤에서 회장님 같은 우리 예. 단체들이 가서 미리 다 부탁을 하고 요청을 한 거군요. 저희가 하는 중요한 임무가 사법부하고의 관계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경찰, 검찰 이분들하고 굉장히 친해요. 그 행사 때마다 항상 모이고 그다음에 이제 제일 저희가 두려워하는 것이 미국은 경찰력이 엄청 셉니다. 그렇죠. 한국보다 훨씬 세요. 예. 잡혔다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을 미리 막기 위해서 저는 이제 내소 경찰대학의 이제 초빙 교수이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한국 사람이 얼마나 미국을 해서 공헌하고 한국 사람들이 영어는 잘 못하지만 미국의 자산이다라고 하는 걸 늘 얘기하고 한국이 얼마나 훌륭한 나라라는 걸 얘기하면서 혹시라도 한국 사람들이 경찰에 잡히더라도 예. 좋은 방향으로 보게 이런 걸 하고 그다음에 이런 관계를 늘 유지하기 때문에 이제 위기가 닥칠 때 한국 비즈니스를 먼저 보호해달라는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죠. 제가 이제 기억에 남는 것이 저도 이제 뉴욕에 있을 때 회장님께서 그 2008년도 그 쇠고기 파동 사건이 났을 때 그때 이제 그 미국 쇠고기 그렇게 나쁜 게 아니다. 그 활동 적극적으로 하셨던 좀 기억이 났는데. 예. 저희도 참 가슴 아팠고 안타까웠는데 그 많은 분들이 미국 오셔서 그때 이제 뭐 이렇게 프로테스트 하셨던 분들이 많은 분들이 미국 오셔서 미국 소고기 다 즐기신 분들이고 또 그분의 자제분들이 미국 와 계신 분들도 많은데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너무 가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우리 황 부장님 오셨을 때 이걸 좀 어떻게 한국에 좀 알리자. 그래서 이제 우리 한인 분들이 전부 모여서 이제 쇠고기 시식회를 했었죠. 그런 것도 했었죠. 예, 그래서 그때 근데 당시 이제 뭐냐면 미국 교민 여성 중에 한 분이 CUSA 그 무슨 인터넷 그 모임 소속인 여성 한 분이 한국에 이제 그 공중파 방송에 직접 전화를 걸어서 우리 미국 교민들은 미국 쇠고기에 대해서 굉장히 뭐 두려움을 갖고 있다. 해가지고 아주 큰 국내에서는 파문이 일어섰거든요. 그것이 미국 교민들의 다수 의견인지 그게 이제 궁금했거든요. 어떻습니까? 이거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 많은 분들이 너무 가슴 아파했고 그다음에 사실 그 당시에 자세히 보면은 그 한국의 그러니까 미국이 강제로 수입해 가라는 거 아니에요. 한국에서 돈 주고 사가는 거니까 내가 이걸 안 사겠다 하면 그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입업자들이 그 가능성 있는 걸 안 사면 되는 것 뿐인데 그 미국 쇠고기 또 와서 보시면 아시면 얼마나 맛있습니까? 근데 이제 수입하시는 분들이 안 좋은 또 값싼 부분을 수입해서 비싸게 파니까 이게 이미지가 안 좋았던 거지 사실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거 이제 보면서 저희들이 이제 최근에 이제 어떤 생각들이 많이 드는가 하면 최근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뉴욕을 방문했을 때 LA 갔을 때도 보면 의외로 이제 미국 그 한인 교민 사회에 굉장히 이제 반한 그 단체들도 많이 생기고 때로는 국내 이슈에 아주 깊숙이 이제 개입을 하면서 그런 목소리 내는 분들이 많거든요. 뭐 일부에서는 그래서 이분들이 무슨 친북 성향이다 뭐 그런 얘기도 하던데 어떻습니까? 뭐 우려할 만한 정도인지 별거 아닌 건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저희도 이제 그런 어떤 팁이죠. 이제 그런 말씀들을 듣고 뭐가 좀 뭔가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봤는데 이제 몇몇 단체들의 그 웹사이트를 들어가 보니까 이건 완전히 조선 노동당 그 선전부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저희가 듣기로는 90년대 말에 그러니까 일본 조총련이 무너지니까 미국에다 조총련 비슷한 단체를 세우라라고 북한에서 지령을 내렸다고 저희가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뭐 그랬나 보다 했는데 실제 움직이는 걸 보면 많이 그렇게 움직였고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재미 한인사의 지도자분들을 북한으로 초청을 했던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에 가서 이 진면목을 본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모습들만 보고 대전만 많이 다 왔고 하면 이게 또 입장이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내 한인 지도자들 중에서 상당수가 평양에를 많이들 갔다 오셨죠. 상당히 많이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끼리 이제 얘기도 듣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변이 형성이 된 거죠. 저변이. 자 이제 뭐 우리가 이제 그 미국 내에 우리 한인 사회의 이제 영향력 확대를 위해서 회장님 같은 분들이 노력 많이 한다는 얘기 들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얘기 많이 듣는 게 미국 내에서 가장 영향력 높은 민족 하면 당연히 유대인이고 또 뉴욕 같으면 뭐 3I라 그래서 뭐 이탈리아, 이스라엘, 뭐 아이리시 이 세 민족이 아니면 뉴욕 시장을 절대로 못 한다. 그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맞습니다. 한인 사회의 영향력이 그런 다수 주류 그 민족들하고 비교하면 어느 정도인지 앞으로 어느 정도로 커가야 되는지. 센서스로는 이제 한 176만 명 하는데 그 중에 시민권자가 아주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리고 아시지만 그동안에 뭐 생업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실제로 뭐 그 일 하는 게
그리고 또 언어가 안 되잖아요. 언어가 안 되다 보니까 주류사회에 진입하는 게 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은 이미 벌써 20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니고 있고, 그렇죠. 언어에 문제가 없고, 또 뛰어난 그런 뭐 재정가라든가 비즈니스 성공한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분들하고 비교할 수는 없죠. 그러나 이제 저희는 이제 유대인들하고 많이 접촉을 하면서 그분들의 모델을 배우고, 그다음에 이제 뉴욕이 유대인들의 고향이거든요. 그러니까 뉴욕 이제 거의 전 미국의 반수가 뉴욕에 와 있다고 보면 맞습니다. K-팩도 APEC을 딴 거죠. 이름을 비슷하게. 아메리칸 이스라엘 퍼블릭 어페어스 커미티.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베트남 베트남 퍼블릭 어페어스 커미티, 파키스탄 퍼블릭 어페어스 커미티 이런 식으로 여러 민족들이 다 그런 이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기 한인들한테 새로운 미국의 어떤 이민 기회가 뭐 있다, 뭐 그런 얘기가 있던데 무슨 얘기죠? 그걸 이제 제가 전에 한번 한국을 들렸다가 그 농민 단체 분들하고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이제 그 아이디어를 서로 주고받았는데 지금 이제 한국이 식량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중국하고 FTA가 되거나 이렇게 되면은 국토가 좁고 도시화되다 보니까 점점 경장 면적이 줄어드니까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아무리 한국에서 잘 생산을 해도 가격이 맞질 않으니까. 근데 이제 한국 분 중에 굉장히 부자인 분이 계시는데 그분 땅이 맨하탄보다 넓은 땅을 노스캐롤라이나에 가지고 계세요. 미국에서? 네, 미국에서. 농지로? 네, 농지로. 근데 그분 농지를 관리하시는 분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그분 말씀이 일본이 그분 땅을 빌려서 일본이 필요한 작물을 그대로 생산해서 일본으로 가져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뭐 오염도 안 돼 있고 또 일본 종자를 심었으니까 거의 맛도 비슷하고. 그래서 이제 그분들하고 얘기하면서 그러면 한국이 차라리 지금 좁은 땅을 가지고 뭐 여기저기 귀농을 하시느니 미국은 아직도 이 농업주들은 싸거든요. 그러면 그리고 도시에 가까운 농업주 쪽으로 오히려 오시면 저도 미국 한 27년 살아보니까 뭐 미국이나 한국이나 사는 건 전혀 뭐 차이가 없고 또 한국 방송 다 들어오고 인터넷 통해서 다 보이고 그러니까 그런 새로운 이민 형태도 가능하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모여지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델라웨어주라든가 또 사우스캐롤라이나주 같은 게 주가 작거든요. 그럼 이 숫자가 많이 커지고 또 농토도 좋고 하니까 이제 그분들이 많아지면 한국에서 바로 그 농산품을 수입하게 되면은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한국이 결국은 미국에다 한국 농토를 만드는 것과 같고 저희 입장에서 이제 인구가 늘어나면 이제 거기에 훌륭한 정치인들을 우리가 또 얻을 수도 있고 이런 장점이 있어서 이제 알겠습니다. 오늘 미국 내에서 우리 한인 대표로서 정말 그 많은 활약상 말씀 잘 들었고요. 앞으로도 많은 활약 또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